교사 월급으로 우리 딸 먹여 살릴 수 있겠어? 장인어른이 될 사람의 첫마디였습니다. 웃으며 건넨 말이었지만 그 뒤에 숨은 칼날은 이미 제 가슴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결혼 생활 전체를 지배할 줄은. 그 일이 왜 시작됐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던 순간으로 돌아갑니다. 박서준은 올해 32, 중학교에서 기술가정 과목을 가르치는 성실한 교사였습니다. 키는 보통, 체격도 보통, 말수는 적은 편이었지만 학생들 사이에선 믿음직한 선생님으로 통했어요. 수업 준비는 항상 꼼꼼했고 방과 후엔 학생들의 진로 상담도 성심껏 해주었습니다. 그의 삶은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이 주는 안정감이 있었어요. 그의 연애는 차분했습니다. 약혼녀 최다연은 대형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였어요. 둘은 친구의 소개로 만났고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다연은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어요. 서준의 조용한 성격과는 정반대였지만 그래서 오히려 잘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빠는 차분해서 좋아. 나랑 정반대잖아. 다연은 자주 그렇게 말했어요. 서준은 그 말이 좋았습니다. 자신의 성격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 그게 바로 다연이라고 믿었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로 했고 양가 상견례 날짜도 잡았어요. 서준은 긴장했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이제 정말 가정을 꾸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상견례는 서울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열렸습니다. 다연의 부모님이 정한 곳이었어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정갈한 테이블 세팅, 서준의 부모님은 다소 어색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낡은 정장을 입고 오셨고 어머니는 수수한 한복 차림이었어요. 반면 다연의 부모님은 달랐습니다. 아버지 최상국은 맞춤 양복을 입고 있었고 어머니 김미숙은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박서준 아버지 박재민입니다. 최상국입니다. 병원 행정실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악수를 나누는 두 아버지의 모습, 그 순간부터 미묘한 온도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어요. 서준 씨는 교사라고 들었습니다. 참 안정적인 직업이죠. 최상국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생들 가르치는 일이 보람 있습니다. 서준이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요즘 교사 월급이 어떻습니까? 제 친구 아들도 교사인데 좀 박하다고 하더군요. 최상국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의도는 날카로웠습니다. 넉넉하진 않지만 생활하기엔 괜찮습니다. 서준은 애써 침착하게 답했어요. 뭐, 요즘 맞벌이 시대니까. 다연이가 일하면 되겠죠. 김미숙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남자가 좀 벌어줘야죠. 애 낳고 키우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최상국이 다시 말을 이었어요. 서준의 아버지 박재민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불편한 표정으로 물만 마셨어요. 서준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첫 만남인데 왜 이러시는 거지?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다연은 옆에서 미소만 지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우리 둘이 잘 살 수 있어요. 그래, 그래. 내가 고생 좀 하겠구나. 최상국은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서준에겐 비수처럼 꽂혔어요. 상견례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형식적인 인사만 나눴어요. 돌아오는 길 서준의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준아, 저 집안 사람들 좀 까다로운 것 같구나. 괜찮아요, 엄마. 첫 만남이라 그런 거예요. 서준은 어머니를 안심시켰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습니다.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예식장을 정하고 신혼집을 알아보고 예물과 예단을 논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연의 부모님은 점점 더 강하게 개입했어요. 예식장은 우리가 아는 대로 정하자. 거기가 제일 좋아. 신혼집은 최소 30평은 돼야지. 애 낳으면 좁아. 예물은 이 정도는 해줘야 체면이 서지. 모든 결정에 그들의 의견이 먼저였습니다. 서준은 의견을 내보려 했지만 번번이 묵살당했어요. 서준 씨, 이런 건 우리가 더 잘 알아요. 따라오기만 하면 돼요. 김미숙의 말이었습니다. 서준은 점점 주눅이 들었어요. 다연에게 말했습니다. 다연아, 우리 의견도 좀 반영하면 안 될까? 오빠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건데 고마운 거 아니야? 그냥 맡기자. 다연은 태평했습니다. 서준은 할 말을 잃었어요. 어느 날 예단을 준비하는 자리에서였습니다. 최상국이 말했어요. 서준 씨 집안에서는 얼마나 준비했습니까? 저희는 형편상 많이는 어렵습니다. 서준이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뭐, 이해합니다. 대신 우리 쪽에서 좀 더 해야겠네요. 최상국은 웃었지만 그 웃음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시집을 좀 잘 갔어야 했는데. 김미숙이 중얼거렸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서준의 귀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서준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까지 해서 결혼해야 하나? 하지만 다연을 생각했습니다. 그녀를 사랑했고 이 정도 어려움은 넘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결혼하면 달라질 거야. 지금은 준비 과정이니까 예민한 거겠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서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낯선 그림자가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직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예식장, 식순, 하객 명단까지 모든 결정은 장인어른이 될 분의 입에서 나왔어요. 예식장 선택부터 그랬습니다. 예식장은 강남 쪽으로 해야지. 우리 친척들이 다 강남에 살아서. 다연의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서준은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저희 쪽 하객들은 강남이 좀 멀긴 한데요. 중간 지점은 어떨까요? 중간? 강남이 제일 좋아. 시설도 좋고 음식도 좋고. 서준의 말은 잘렸습니다. 아버님, 그래도 사위 양반, 이런 건 우리 집안 방식이 있어. 그냥 맡겨.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다연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식장은 그렇게 강남의 고급 호텔로 정해졌어요. 식순 결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례는 우리 병원 원장님께 부탁했어. 장인어른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희는 은사님께 부탁드리려 했는데요. 은사님? 주례는 격이 있어야지. 병원 원장님이 훨씬 낫지 않아?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준은 다연을 봤어요. 다연은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주례도 사회자도 축가 순서까지 모두 다연의 아버지가 정했어요. 서준의 의견은 단 한 번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하객 명단과 배치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우리 쪽 하객이 200명쯤 되겠네. 서준 씨 쪽은? 다연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저희는 100명 정도입니다. 100명? 우리 쪽이 2배네. 그럼 신부 쪽 하객 좌석을 더 많이 배치해야겠어. 양쪽 균형 있게 배치하는 게. 균형? 숫자가 다른데 무슨 균형이야. 있는 그대로 배치하는 게 맞지. 결국 신부 측 좌석이 신랑 측의 2배로 배치됐습니다. 서준은 그 배치도를 보며 씁쓸했어요. 내가 손님 같네. 신부 대기실도 문제였습니다. 우리 친척이 많으니 대기실 2개 쓰자. 비용은 3대 7로 나누고
장모님이 될 분이 제안했어요. 2개요? 비용이 2배로 드는데요. 그래도 친척들 앉을 데가 없잖아. 서준 씨 쪽은 1개면 되겠지? 네, 저희는 1개로 충분합니다. 서준은 고개를 숙였어요. 식사 메뉴 결정도 같았습니다. 뷔페는 싫어. 코스 요리로 하자. 우리 하객들 수준이 있는데. 코스 요리는 비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도 제대로 해야지. 우리가 좀 더 보탤 테니 나중에 갚아. 서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빚을 지는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서준은 다연과 단둘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다연아, 우리 의견도 좀 반영됐으면 좋겠어. 이건 우리 결혼식이잖아. 다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오빠 미안해. 아빠가 좀 고집이 세서 나도 어쩔 수가 없어. 그래도 내가 말하면 좀 들어주시지 않을까? 말해봤자 소용없어. 아빠는 원래 그래. 다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라는 거야? 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오빠 화내지 마. 조금만 참아. 결혼식 끝나면 우리끼리 살 거잖아. 다연이 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준은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참자. 결혼식 하루만 넘기면 돼.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연은 사적으로만 미안해했을 뿐 가족 앞에서는 단 한 번도 서준 편을 들지 않았어요. 예식 리허설 날이 왔습니다. 식장 담당자가 진행 순서를 설명할 때도 장인어른은 계속 끼어들었어요. 패백실이 좁으면 안 되는데요. 사진 찍는 위치는 여기가 아니라 저기가 낫겠어. 식순 중간에 우리 친척 인사 시간 넣어요. 담당자도 지칠 정도였습니다. 서준은 그저 옆에 서서 듣기만 했어요. 내 결혼식인데 난 뭐지? 신랑이 아니라 손님 같았습니다. 아니, 손님보다 못한 기분이었어요. 리허설이 끝나고 다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사위 양반,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 거야? 저희는 제주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그건 좀 밋밋하지 않나? 요즘 신혼여행은 해외로 가야지. 저희 형편상 해외는 좀. 형편? 맨날 형편 타령이야.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서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옆에서 다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알아서 할게요. 내가 뭘 알아? 신혼여행은 평생 한 번인데. 다연의 말도 무시당했습니다. 서준은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은 투명인간과 다름없다는 것을. 결혼식 일주일 전 최종 점검 회의가 있었어요. 식순, 음악, 사회자, 축가, 모든 것이 다연 부모님의 입맛대로 정해졌습니다. 서준이 의견을 내려 할 때마다 그건 안 돼, 이게 더 좋아라는 말만 돌아왔어요. 회의가 끝나고 서준은 혼자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내 결혼식이 맞나? 난 그냥 신랑 역할만 하는 배우 같아. 그때 다연이 다가왔습니다. 오빠 괜찮아? 표정이 안 좋은데. 다연아, 솔직히 말해줘. 넌 이 결혼식이 우리 결혼식 같아? 다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미안해, 오빠. 나도 좀 이상하긴 해. 근데 어쩌겠어. 이미 다 정해진 걸. 이미 다 정해진 게 아니라 내가 아무 말도 안 한 거잖아.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빠 화났어? 화났다기보다는 서러워. 서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결혼식 전날 밤 서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결혼을 하는데 기쁘기보단 불안했어요. 이 결혼 제대로 된 건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었어요. 초대장은 다 나갔고
하객들은 내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만 넘기자. 그러면 괜찮아질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억지로 잠을 청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준은 학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피곤했지만 마음 한편으론 이제 곧 끝이다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친구 정아리였습니다. 서준아, 지금 시간 돼? 급하게 만나야 할 것 같아. 무슨 일인데? 전화론 못하겠어. 카페에서 보자.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서준은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나갔어요. 카페에 도착하니 정아리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무슨 일이야? 서준이 앉으며 물었습니다. 정아리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서준아, 너 결혼식 때 뭔가 이벤트 한다는 거 들었어? 이벤트? 무슨? 너를 놀리는 이벤트. 정아리의 말에 서준은 멈칫했습니다. 놀린다고? 응. 내가 우연히 들었는데 다현이네 가족이 뭔가 준비한대. 가짜 혼수 환불 체크를 너한테 공개적으로 건네는 거래. 서준은 귀를 의심했어요. 뭐? 결혼식 피로연 때 사회자가 갑자기 너 이름 부르고 신랑에게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라며 가짜 수표를 건네는 거야. 겉엔 큰 금액 써 있고 뒤집으면 혼수 환불 체크라고 적혀 있대. 하객들 웃으라고. 정아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준은 숨이 막혔어요. 그게 진짜야? 내가 장난으로 하는 말 같아? 다현이네 친척 중 한 명이 술 먹고 떠벌렸어. 사위 놀리는 재미있는 이벤트 한다고. 서준은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다현이도 알아? 정아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었대. 그 자리에 다현이도 있었다더라. 그리고 웃었대. 그 순간 서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웃었다고? 응. 같이 웃었다고 들었어. 우리 아빠 유머 감각 좋다고 했다던데. 정아리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서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서준아, 너 괜찮아? 정아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겠어.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 말 안 할까 고민했는데 그래도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고마워, 하리야. 덕분에 정신 차렸어. 서준은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준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가짜 혼수 환불 체크? 결혼식에서 날 공개적으로 망신 주겠다고? 그것도 다현이 알고 있었다고?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준은 다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다현아, 지금 만날 수 있어? 지금? 피곤한데. 내일 보면 안 돼? 안 돼. 지금 당장 봐야 해. 서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다현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어요. 알았어. 우리 집 앞 공원으로 나올게. 30분 후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이렇게 급해? 다현이 물었어요. 서준은 똑바로 다현을 보며 말했습니다. 결혼식 때 이벤트 한다며? 다현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이벤트? 무슨? 가짜 혼수 환불 체크. 날 놀리는 거 말이야. 서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다현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가 말했어? 그게 중요해? 내가 알고 있었다는 게 중요하지. 서준이 다그쳤습니다. 오빠, 그건 그냥 재미로 하는 거야. 우리 집은 원래 이런 유머 많아. 유머? 서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날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게 유머야?
망신이 아니라 분위기 띄우는 거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다연의 말투는 담담했습니다. 서준은 허탈했어요. 다연아, 너 진심이야? 결혼식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인데 그날날 놀리는 게 유머라고? 오빠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야. 다들 웃고 넘어갈 일인데. 다들? 누가? 내 가족들? 내가 웃을 것 같아? 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오빠 목소리 좀 낮춰. 사람들 쳐다봐. 다연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야? 다연아, 너 정말 그 자리에서 같이 웃었어? 서준이 물었습니다. 다연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응. 아빠가 재미있게 말씀하셔서 그 순간 서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크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넌 같이 웃었구나. 날 놀리는 계획을 듣고도. 오빠 진짜 오해야. 아기는 없었어. 아기가 없다고? 다연아, 난 지금까지 내 가족한테 무시당하고 비교당하고 무시당했어. 그걸 다 참았어. 너를 사랑했으니까. 근데 넌 그걸 알면서도 날 같이 놀리려 했던 거야?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빠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마. 그렇게까지? 다연아, 이건 시작이 아니야. 이미 몇 달 동안 쌓여온 거라고. 오빠, 너 지금 결혼 취소하자는 거야? 다연의 목소리도 날카로워졌습니다. 난 그냥 내가 한 번이라도 내 편을 들어줬으면 했어. 가족 앞에서라도 이건 아니다라고 말해줬으면 했어. 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빠 결혼하면 가족 되는 거잖아. 내 가족이 곧 오빠 가족이고, 그래서 나보다 내 가족이 더 중요해?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다연아, 난 지금 내가 날 사랑하는 건지도 모르겠어. 서준이 일어났습니다. 오빠 어디가? 집에 가. 나 혼자 생각 좀 해야겠어. 오빠. 다연이 불렀지만 서준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준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어요.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무시당하면서까지 결혼해야 하는 건가? 서준은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몇 달을 떠올렸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다연, 사랑한다고 말하던 다연, 결혼하자고 했던 다연. 그 사람과 지금의 다연이 같은 사람인지 모르겠었습니다. 결혼식까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서준은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배신감과 수치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실망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다연과의 대화 후 서준은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어요. 이대로 결혼해도 되는 걸까? 다연에게서는 연락이 왔습니다. 오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그냥 넘어가자. 하지만 서준은 답장하지 않았어요.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식 이틀 전 저녁, 서준은 부모님 집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고, 아버지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계셨어요. 아버지, 서준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왔구나. 밥은 먹었니? 아버지 박재민이 신문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네. 아버지, 말씀 좀 드릴 게 있어요.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서준의 표정을 보더니 심각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그래, 앉아라.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서준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저 결혼 못할 것 같아요. 아버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줄 알았다. 아버지가요? 상견례 때부터 느꼈다. 저 집안은 우릴 사람으로 안 봐.
특히 널 무시하더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서준은 그동안 참았던 이야기를 쏟아냈어요. 예식장 선택부터 주례 결정, 하객 배치, 신부 대기실 문제, 그리고 가짜 혼수 환불 체크 이벤트까지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들었어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한참을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서준아, 결혼은 둘이 만드는 거지. 내가 혼자 맞아주는 자리가 아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다연이가 너를 사랑한다면 가족 앞에서도 내 편을 들어줬어야 해. 근데 그러지 않았잖니. 그래도 사랑은 하는 것 같아요. 서준이 작게 말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안 된다. 존중이 없으면 사랑도 오래 못 가. 저런 집에 들어가면 내가 없어질 거다. 아버지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체면 때문에 고민이지? 아버지가 물었어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초대장도 다 나갔고 하객들도 다 오기로 했고 지금 취소하면 욕 엄청 먹을 거예요. 서준아. 아버지가 서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체면보다 내 존엄이 먼저다. 남들 눈치 보느라 평생 무시당하며 살 거냐? 그 말에 서준은 울컥했어요. 아버지, 아들, 후회 없는 쪽을 택해라. 지금 창피한 게 나아, 평생 후회하는 게 나아? 아버지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서준은 눈물을 닦았어요. 아버지, 저 결혼 안 할래요. 그래, 그게 맞다. 아버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서준은 집으로 돌아와 작은 가방을 하나 꺼냈습니다. 여권, 통장, 신분증, 필요한 것들을 챙겼어요. 옷 몇 벌과 세면도구도 넣었습니다. 가방을 차 트렁크에 실어두었어요. 내일 아침 예식장으로 가는 척하고 그대로 떠날 생각이었습니다. 휴대폰엔 다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빠, 내일 봐. 사랑해. 서준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메모장을 꺼내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다연에게 보낼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다연아, 미안해. 난 내일 예식장에 서지 않을 거야. 이게 비겁한 선택인 건 알아. 하지만 이대로 결혼하는 게 더 비겁한 것 같아. 난 너를 사랑했어. 정말로 사랑했어. 하지만 내 가족 앞에서 투명 인간이 되는 건 견딜 수 없었어. 더 큰 문제는 넌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날 놀리는 이벤트를 듣고도 같이 웃었다는 게 믿기지 않아. 결혼은 서로를 지켜주는 거라고 생각해. 근데 넌 날 지켜주지 않았어. 오히려 내 가족과 함께 날 무시했어. 이건 내가 예민해서가 아니야. 내 존엄의 문제야. 미안해. 행복하길 바라. 편지를 봉투에 넣고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내일 아침 다연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서준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결혼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 신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난리가 날 거예요. 다연은 망신을 당할 것이고 장인어른 될 뻔한 사람은 분노할 것입니다. 하지만 서준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체면보다 내 존엄이 먼저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남들 눈치 보느라 평생 무시당하며 살 순 없었어요. 서준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느꼈던 불안과 답답함이 조금씩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준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정장을 입고 가방을 챙겨 차에 실었어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출발합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내 선택을 응원한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든든했습니다. 서준은 시동을 걸었어요.
예식장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핸들을 틀었습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며 서준은 백미러를 봤어요. 뒤로 멀어지는 도시, 그 안 어딘가에서 곧 시작될 혼란. 하지만 서준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달렸어요.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쉬는 기분이었어요. 서준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예식장엔 하객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선 다연이 화장을 마치고 있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아름다웠습니다. 어머니 김미숙이 옆에서 말했어요. 우리 딸 정말 예쁘다. 신랑이 복 터졌어. 엄마, 오빠한테 연락 안 와? 다연이 휴대폰을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왜? 연락 안 돼? 어제부터 답장이 없어. 바쁘겠지. 곧 오겠지 뭐. 김미숙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서준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식시작 30분 전 예식장 측에서 신랑 대기실을 확인했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신랑 측 가족분들은 어디 계십니까? 담당자가 당황해서 물었어요. 서준의 부모님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최상국이 화를 내며 서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신부 대기실 문 앞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는 게 발견됐어요. 다연 앞으로 온 편지였습니다. 다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편지를 읽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 김미숙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다연은 입술을 떨며 말했어요. 오빠가 안 온대. 뭐? 결혼 안 한대요. 편지엔 짧은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존중 없는 결혼은 시작할 수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최상국이 편지를 낚아채 읽었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자식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잡아와. 하지만 서준은 이미 서울을 벗어난 국도 위였습니다. 창밖으론 푸른 들판이 펼쳐져 있었고 햇살은 따스했어요. 서준은 라디오를 켜고 조용히 운전했습니다. 휴대폰엔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쌓여갔지만 그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예식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하객들은 웅성거렸고 신부 측 친척들은 분노했어요. 이게 말이 돼? 결혼식 당일에 도망을 가? 완전 사기꾼 아니야? 우리 다연이 망신당하게 생겼네. 최상국은 즉시 서준의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박 선생, 아들 어디 있소? 당장 데려와요. 죄송합니다만 저희 아들이 내린 결정입니다. 더 이상 할 말씀 없습니다. 박재민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뭐, 지금 장난해요? 손해배상 청구할 거요. 그러시든지요. 전화는 끊겼습니다. 결국 결혼식은 취소됐어요. 하객들은 당황한 채 돌아갔고 예식장엔 어색한 침묵만 남았습니다. 며칠 후 온라인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결혼식 당일 도망간 최악의 신랑. 박서준이라는 교사, 정말 비겁하다. 다연 측 친척들이 퍼뜨린 글이었습니다. 서준의 이름과 학교까지 공개됐어요. 댓글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차분했어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서준은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그리고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가짜 혼수 환불 체크 이벤트를 논의한 단체 대화방 캡처, 다연의 친척이 술자리에서 한 말을 녹음한 파일, 결혼 준비 과정에서 무시당한 기록들, 모든 것이 명백했습니다. 변호사는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맞고소했어요. 법원은 서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상국 가족은 모욕과 허위사실 유포 책임을 인정받았고 공식 사과문을 게시해야 했어요.
박서준 씨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점 사과드립니다. 그 글이 올라온 뒤 온라인 여론은 뒤집혔습니다. 신랑이 피해자였네. 저런 집안이면 도망가는 게 맞지. 잘 도망갔다. 평생 무시당할 뻔했네. 서준은 그 글들도 보지 않았어요. 이미 관심이 없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난 뒤 서준은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학교로 복귀했고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회복됐습니다. 어느 주말 서준은 부모님 댁을 찾아갔어요. 아버지는 밥상을 차리고 계셨습니다. 아들, 밥 먹어라. 네, 아버지.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한참 먹다가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잘했다, 서준아. 이제 내 인생 살아라. 서준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아버지. 그럴게요. 힘들진 않니?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그래. 그게 다행이다. 아버지도 미소를 지었어요. 밥을 다 먹고 서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어요. 그는 파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엄을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무시당하며 사는 것보다 혼자 당당하게 사는 게 나았어요. 며칠 후 서준은 친구 정아리를 만났습니다. 서준아, 요즘 어때? 괜찮아. 많이 회복됐어. 다행이다. 내가 잘한 거야. 그 집안이랑 결혼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후회는 안 해? 정아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준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안 해. 오히려 잘한 것 같아.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는 사랑이 아니더라. 맞아. 너 정말 멋있어. 정아리가 서준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날 밤 서준은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섰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서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을.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누군가의 그늘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삶.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